그리고 반격전에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관팬 여러분, 발상의 전환 한대건입니다. 2015년 4월 4일 그림 같은 사자가 겹치는 날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사자나 주장 상당히 좋아하는데 4월 4일 토요일 경마의 한대건의 음담패설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경마입니다. 월초 경마라는 특징이 있죠. 지난주와 설명드렸듯이 경주가 서울 경마가 두 개의 경주가 사고 때문에 취소가 되면서 경마팬들의 원성을 많이 샀었고, 그리고 보정 경주로 열세 경주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일요일 경마에서 이제 KRA컵 어떻게 보면은 3관마, 3대 마들의 최강자를 뽑는 거죠. 첫 번째 관문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뭐 일요일 날짜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이빨 빠진 경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토요일 경마의 편성 자체는 개차반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능력도 없는 것들이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바닥만 기던 마피들을 죄다 끌고 나와서 몇 개의 경주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월말 경주 편성과 거의 대등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어떠한 마필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경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난주에 좀 사건이 좀 있었죠. 제가 뭐 토요일 경마 뭐 나름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성적에 대해서는 제가 가급적인 뭐 홍보를 좀 많이 안 하려고 하는데, 뭐 저는 어차피 성적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코리아레이스 게시판에 가보시면 제 성적이 나와 있습니다. 뭐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실 것 같고요. 뭐 능력말을 잘라드린 경주도 몇 번 있었고, 저는 뭐 항상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뭐 자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방송에서 과감하게 인기 1위로 팔린다 하더라도 지울 건 지우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적중에 떨어지면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는 거두지 않았나. 근데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지만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좀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주 경마에서 메인 승부처가 적중에 떨어지면서 10배 나왔었죠, 복성시. 그래서 거기서 좀 승부를 한 것이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 경주에 낙마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목성 기수와 이제 문세영 기수, 젠터널리에 계승한 문세영 기수가 이제 추돌을 하면서 김목성 기수가 낙마를 했었죠. 그래서 그 경주가 이 천마가 나오고 폴리스 킵 그리고 뭐 4번, 그러니까 4번, 2번, 9번의 주행에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심의가 열렸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심의하고 상관없이 고배당이 나왔었죠. 제가 추천을 드렸던 5만 라스트 무대, 저는 이번만 천마를 중심에 세워놓고 5만 라스트 무대 쪽으로 좀 주력을 했었고, 제 승부 경주였었는데 15만 다이샤는 공략을 하면서 2번, 5번 맞건 천마가 좀 방해를 받았다는 게 너무나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번 11번에 들어왔으면 좀 더 돌아가시는 길이 좀 따뜻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문세영 기수가 젠터너리의 주행 불량 때문에 김옥성 기수를 낙마를 시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필이 이렇게 떴었기 때문에 자기는 어쩔 수가 없었다 제어를 했지만 이런 얘기를 했었고, 오늘 그 출마 투표장에 가서 김옥성 기수 잠깐 봤는데 슬쩍 물어봤죠. 몸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괜찮대. 아프지도 않대. 뭐 떨어지긴 했는데 많이 다친 건 아니고, 월요일 날인가 뭐 뜬 소문으로 뭐 김옥성 기수가 선수 생활을 못할 것이다, 뭐 별가지 소문이 다 있었는데 멀쩡하던데? 그러니까 이건 다 소문들이 참 많아요 보면.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뼈가 있는 말을. 야,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사람을 다른 말을 낙마를 시켰으면 나는 기승전결을 며칠 받았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문세영 기수는 결과적으로 그 마필론에서 낙마를 시켰기 때문에 실격처가 됐습니다. 그러나 문세영 기수는 기승정지를 단 하루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자,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했었느냐라고 보면, 고의적이지는 않죠. 문세영 기수가 뭐 고의적으로 했겠습니까? 마필은 뭐 악백 때문에 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4일에서 6일간의 기승정지를 줬었죠. 이 기수의 부주의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전적으로 말의 주행 불량이기 때문에 문세영이는 단 하루도 기승정지를 주면 안 된다. 왜 그럴까? 그러면서 다른 기수들, 그 전에 경주에 보면 사행을 했던 마필, 그것도 뭐 5도의 사행이겠습니까? 사행을 한, 제가 실명을 맡기지 않겠지만 그 기수는 이틀간의 기승정지를 당했죠. 최소한의 형평성에 맞게 시행을 하고 있느냐. 제가 금요일 경마 방송에서 이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 과연 문세영 기수가 기승정지를 단 하루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것 자체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정말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최소한 어떻게 보면은 그 경주를 전부 다 그르치게 했던 최소한의 책임을 물어서라도 이틀간의 기승 정지는 당연한 결과가 아니냐. 그러면 다른 기수들의 의혹은 또 어떻겠습니까? 아니 문세영이는 해도 되는데 난 하면 왜 GR이야?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어떠한 기준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렇게 됐는지는 재결위원들만 알겠죠. 근데 정말 그런 행동들을 할 때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예상을 하면서도 제가 예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래도 문세영이 나오니까 다행이다. 예,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정말 맞디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더 재밌는 얘기도 있죠. 뭐 후지 기수가 이 안장에 밀린 것에 대해서 안장에 밀린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기수가 어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후지 기수를 통역을 붙여서 경마 팬들한테 공개 사과를 해라라고 해서 후지 기수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인민재판입니까? 우리가 무슨 공산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까? 참 재밌죠, 이런 게 보면은. 이런 거죠. 경마 팬들이 화가 났다. 예, 경마 팬들, 부산 경마 팬들이 화가 난 거죠. 서울 경마 상관없으니까. 그 전주에 서울 경마장의 감량 때문에, 마이너스 2kg 감량 때문에 3번 마필이 환불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런 일이 생겼죠. 그러니까 경마 팬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야, 서울 경마장에서 저런 걸로 환불을 받았는데 우리는 막건을 사놓고 쳐다보기만 했다. 안장 밀려서 돈 환불해줘라. 왜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지금까지 경마가 시행되어 온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낭만한 마필에게, 발주한 이후에 낭만한 마필에게 환불해줍니까? 안장 밀렸다고 환불해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경마를요 우격다짐으로 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저도 그 경주에 일본마 영웅볼트를 추천을 했습니다. 당연히 우승할 것이라고 알았고요. 출발한 이후에 200m에서 안장이 풀려서 추진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역시 속상했습니다. 그럼 욕 나오죠. 쌍욕 나오죠 진짜. 내가 이경주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신발끈 이런 새우젓 같은 이러면서 욕하죠. 왜 욕 안 하겠어요. 하지만 하나의 사람의 인격체를 놓고서 그 사람을 세워놓고 인민재판하듯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잘못한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널 사과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지성인으로서 하지 못할 짓이 아닙니까? 좀 수준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문세영 기수의 이번 일도 마찬가지고 한국마사회는 정말 이번 일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문세영이니까 수영선수 박태환이니까 용납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다른 기수들의 의혹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똥 씹은 듯한 그런 느낌이겠습니까? 박시청 기수가 기생법 부적절로 10일간의 기생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럼 봐주지 왜. 어차피 안쪽으로 기대는 말이었잖아. 블루테리엇이. 그걸 왜 안 봐줬나? 그거 악병 있는 말이잖아.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참 재밌습니다. 이런 거 보면. 제가 금요일도 그렇고 토요일날도 조금 더 좀 격양된 방송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죄송 말씀 드는데 저라고 신이 아닙니다. 제가 이거 서울 경마, 부산 경마 다 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다 맞춰드릴게요. 한 대경만 믿고 따라오세요. 저 틀린 게 더 많아요. 사실.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이게. 하지만 제가 열심히 했고 그 준비한 만큼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제가 아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 텍스트 예상을 보시면 그런 생각, 마지막에 항상 문구가 똑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후회할 만한 일은 만들지 말자. 반성을 하자.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옳다고 봅니다. 내가 이걸 추천했는데 후회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떴는지 그리고 다음 경기 어떻게 뜰 것인지 반성하면 되지 않느냐. 모든 사람들이 한국마사회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정말 그것이 옳다면은 할 말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서두가 좀 길었고요. 나는 진짜 너무 화가 나 이런 거 보면. 그래도 문세영이 나오니까 기분은 좋아 사실. 문세영이가 죄책감이 있어서 자기는 나오고 싶지 않겠다 이런 생각했잖아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봤을 때 문세영이가 토요일날 일요일 경마에서 최소한 5승을 했어. 최소한 이번 주에 문세영이 5승 이상 해. 내가 봤을 때 말 타는 꼬라지가 지금 조교장 나와서 펄펄 날라다녀. 참 재밌습니다. 자, 토요일 경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잡소리 많은 한대건의 음담패설 방송을 신청하고 계십니다. 자, 일단은 한대건의 토요일에 승부처 4경주와 8경주, 9경주, 10경주, 13경주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4, 8, 9, 10, 13 이렇게 4경주 선택을 했고요.
제주경만 1경주와 5경주를 선택을 해서 공략을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출발부터 진이 빠지네. 오늘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 매번 어저께 방송이 너무 길어갖고 보는 사람들 지겨울 것 같아. 내가 너무 짧게 하면 뭐 싫다고 댓글 좀 올려주세요. 그럼 내가 또 길게 해줄게. 나한테 경마 얘기 이거 하나 가지고 풀어나가라면 난 하루 종일 할 수도 있어. 정말로. 자, 1경주입니다. 경주의 첫마타 국내산 6등급 경주고요. 12마리의 마피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일단 단연 눈에 보이는 마필이 있죠. 6번마 꿈캐나입니다. 이 마필이 데뷔할 당시에 데뷔전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면서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6번마 꿈캐라는 정말 재수도 좋죠. 어떻게 보면 정평수 기수가 오늘 4월 4일 경마일에 기승정지를 당합니다. 하루를. 그러고 나서 일요일 날은 기타라는 사유로 인해서 기승을 또 안 합니다. 모르지 내가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 그런데 떡하니 문세영한테 갖다 줬습니다. 그냥 먹으라는 거지 뭐. 먹으라는 겁니다 이거는. 왜? 6번마 꿈캐라가 아주 능력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6번마 꿈캐라는 실질적으로 데뷔전 때 뛰는 모습을 보면 이 더블드래곤한테 깨질 때의 모습, 현우와 당찬 모습이 버티는 모습을 봤을 때 정평수 기수의 기승술로서 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마필도 더 나가는 거라면 아니었었기 때문에 좀 편성 세면은 뭐 그냥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정말 기가 막힌 편성에 꿈캐라는 도전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능성을 보였던 마피들이 없는 편성에 된 꿈캐라는 문세영에게 다시 한번 1승을 갖다 줄 수 있는 정말 뒤로 잡아도 그냥 복이 떨어지는 그런 기수죠. 꿈캐라의 우승은 낙관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후차권이 약간 난타는 양상인데 1번마 점입가소 이것도 뭐 별거 없죠. 근데 뭐 선입권을 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1번마 럭키스톰 주행감마 때 모습을 보면은 발주는 계속 좋지 않아요. 그리고 꾸준히 이제 밀면서 때리면서 들어왔는데 요거는 딱 하나 좋은 게 있습니다. 이게 맞으니까 아픈 걸 아는 거. 제가 항상 방송 자주 쓰는 멘트인데 이게 채찍을 댔을 때 반응이 좋은 마필들이 조금은 띄워주는 겁니다. 또 워낙에 올라오는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이 2번마 럭키스톰이 마지막에 한 발을 쥐어짠다면은 데뷔전이긴 하지만 덮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3번 플라잉 퀸이 이제 조교 때의 모습을 보면 계속 꾸준하게 걸음을 들리고 있고 이게 마필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승질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성질이 좋아지니까 굉장히 유순해지고 목이 떨어지면서 걸음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편성이라고 한다면 3번 플라잉 퀸까지도 도전은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9번 댕기스 주행감 때 모습을 보면 순발력은 있지만 지구력은 턱도 없이 부족하고요. 10번마 스타보나비도 나름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계속적으로 이게 결승전 전방에서 외사를 하죠. 그래서 계속 기댐 때문에 제어가 안 됐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게 외곽으로 더 밀린 상태에서 김혜성 기술을 한다면은 역시나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1경주는 사실 제가 이번 1경주를 막고를 사고 싶었어. 이거 뭐 없네. 이거 꿈캐를 놓고 1번, 4번 중에 그냥 한 방 때리면 되지 않을까? 저한테 만약에 야 그러면 두 마리 얘기하지 말고 한 마리로 한 방을 때리면 어떤 걸 때릴래? 전 6번 4번 막건으로 한 방으로 아주 때려 받겠습니다. 누가 그런 멘트 쓸 때 쑤셔 받고 무슨 폭탄을 확 뭐라 그러라고 이상하게 쓰던데. 제가 아는 형님입니다. 예상가죠. 여러분 다 아실만한 분들입니다. 저는 뭐 그렇게까지 표현은 안 하겠지만 6번 꿈캐라 이번 경주 6번 4번 막건 반드시 관심 가지는 말씀드리겠고 1번 마필과 뭐 다른 마필들 한번 관심 가지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2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의 첫 마타 국내산 6등급 경주고요. 10마리의 마필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뭐 눈에 띄는 마필이 바로 이 아워캣입니다. 이 아워캣이라는 마필은 제가 뭐 인기마를 팔 때마다 잘라드렸던 것 같은데 주행 재검도 받았죠. 그리고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해서 인기 2위까지 도약을 합니다. 자, 이 경주는 제가 파인투데이와 서우 아리아의 막권을 적중을 시키면서 여러분들한테 기쁨을 줬던 경주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날 배당이 19배 정도가 나왔었는데 선행마에 관심을 갖자. 그런데 아워캣의 문세영이가 기승했으니까 이게 선행을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마필은 발주기에 대해서 약간 흥분하면서 늑발을 하게 되죠. 약간은.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원했던 주행 악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선행을 추구해서 좀 더 성공을 낸 게 아니라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 근데 왜 아워캣을 한대곤이 네가 계속적으로 잘라왔으면서 방송에서도 계속 잘라왔으면서
왜 이 마필에 대한 설명을 이따위로 길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오마 아워캣이라는 마필이 지난번 경주 때부터 장구를 바꿔서 나옵니다. 이 오른쪽 눈에 눈가면을 하고 나오죠. 이 마필은 원래 망사 눈가면을 했었고 양쪽의 눈에 정상적인 가면을 쓰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 때부터 이 마필은 한쪽 눈에만 짝눈이죠. 짝눈. 한쪽 눈에만 망사 가면을 쓰면서 외곽으로 삐지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마필을 기승한 겁니다. 의외로 장구에 대한 효과가 있었는지 이 마필은 직선주로 끝걸음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세영 계보에서 이어지는 박태정 기수가 기승을 했고요. 편성 자체도 너무나도 허접한 편성을 만났습니다. 자, 이 아워캣이라는 마필이 주행 습성 때문에 항상 불안한 구속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전히 마필이 흔들림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장구 교체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에 오마 아워캣을 조금 더 중심권에 세워놓고 공략을 해야 된다. 변하니까 모든 상황은 변하잖아. 말도 변하는 거고 이 마필의 변화가 어떻게 왔는지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배팅할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오마 아워캣은 그런 면을 본다면 배팅할 값어치가 충분히 있고요. 이번 막 켄터키 코드 이 김옥성 기수가 기승을 하죠. 이전에 김옥성 기수가 낙마를 해서 이 갈비 쪽이 안 좋았었는데 또다시 낙마를 하고 다시 기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컨디션이 김옥성 기수의 컨디션이 지금 걱정이 되는 거지 이번 막 켄터키 코드는 이번 경주에 정말 절호의 편성 호기를 만났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가평 빅토리도 상당히 재밌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데뷔했을 당시에 상당한 인기를 끕니다.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었고 안쪽 게이트에서 이 마필이 주행검사의 모습이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제가 당일날 뭐라 그랬습니까? 가평 빅토리가 들어오면 난 경마 안 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제가 들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왜 그러냐면 가평 빅토리가 이길 수 있는 마필이 분명히 이 경주는 부진말 편성이다. 포이머 마린을 제외하고는 다 똑같다. 하지만 가평 빅토리의 주행검사 때의 모습은 순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마필이 아무리 개같은 편성을 만나고 1번 게이트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들이 막고는 한다 그러면 절대 하지 말아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 인기가 실리고 졸전을 치르고 자, 그 다음 경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인기가 안 실렸습니다. 자, 이 마필은 선두권에 서두르지 않고 후미권에서만 일관을 했었고요. 이 마필이 경주를 치를 때의 모습을 보면 후미권에서 마필이 올라오려고 할 때 이 마필의 주행 방해를 받게 됩니다. 다른 상대 마필에. 그러고 나서도 걸음을 보이는 모습. 그러니까 이 구원 가평 빅토리가 아주 좋은 말이니까 이번 경주에 막건 사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 이번 경주에 다른 마필이 뭐가 있습니까? 올라오는 마필도 없고 선행을 가도 버틴다는 장담할 수 있는 마필이 전혀 없는 경주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주행 습성에서 추임력까지 보이고 있는 고막 가평 빅토리는 막건 한번 사줄 수 있는 편성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단독 선행을 치고 나갈 수 있는 3번 수펙스 프린스 변화 없죠. 뭐 앞에 나갔다가 그냥 사라지는 마필이기 때문에 근데 똥말 편성에서는 뭐 선행 나가는 거는 게 좋으니까 그러면은 좀 냄새 좀 난다고 할 수 있겠고요. 6공화 동방태양 아마 전도연 기수가 배당 평균 배당으로 따지면은 아마 이 기수가 탑3 안에는 들 것 같습니다. 전도연이 타면 다 배당 나오잖아 사실. 그래서 이런 편성이라고 한다면 한 선권을 가담을 시키기 때문에 요 마필까지는 그래도 좀 관심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오마 아워캣에 고마 가평 빅토리가 원투를 좀 주력을 해보고 싶고 2번만 켄터키 코드와 6번만 동방태양 이 두 마리 마필을 관심을 갖는다면 이번 이경주 좀 어렵긴 하지만 적중할 수 있는 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또 짧게 한다 그러면서 더럽게 길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경주입니다. 경주는 1200 국내 한 6등급 경주고요.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일단 눈에 빤히 보이는 마필이 있죠. 6번화 조계산, 9번화 수입2000, 8번화 오피세미 이 세 마리의 마필들이 상당히 눈에 두드러지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어느 마필이 축이다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세 마필들 다 똥말입니다. 전형적인 똥말이죠. 능력이 없는 마필들인데 적절한 편성 만나서 이제 팔리고 올라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현혹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러한 마필들조차도 이길 만한 마필이 없는 거야. 다른 마필들이. 그래서 뒤지고 찾아낸 마필이 뭐냐면 바로 4번마 리트랜데스입니다. 자, 이 4번 리트랜데스라는 마필이 데뷔전에서의 모습을 보면은 뭐 쓰레기지. 걸음이 안 나와. 걸음이 안 나오는데 자, 봅시다. 6번마 조계산도 발주가 안 좋아서 항상 느리게 가담을 하는 스타일이고 8번마 오피세미도 지난번에 한성열 기수가 인코스에서 선입권에 빠르게 가담을 시켜서 볼포니 매직이 늦게 올라간 것을 버텼던 마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난 3월 8일 경주에서
15조는 이 단 한 마리의 오피셈이라는 마피를 출전을 시키면서 다른 마피들은 전혀 출전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뭐 그건 조계사의 재량이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그날 당일날 박희철 조계사를 만났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박희철 조계사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이번 주 한 마리 나와. 오피셈이 좋아. 그리고 꼴찌했죠. 예. 영혼 없는 대답을 하는 거지. 영혼 없는 대답. 아니 박희철 조계사가 나한테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그 경주 편성이 오피셈이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편성이었잖아. 플레인캐시나 스위비천, 뭐 조계상, 와일드키드 정말 쓰레기 같은 편성이었었기 때문에 오피셈이가 인기만을 팔린 거예요. 그리고 못 들어올 만한 것도 아니었었고. 근데 이 마필은 경주에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야 맙니다. 물론 어떤 한 번에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오피셈이가 그 이전 경주에서는 가능성을 보였었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냥 단순하게 2월 8일 경주에서 배당판에 놀라운 바람이 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오피셈이가 잠재력을 보인 것이 없는 거야. 아, 내가 이걸 놓쳤었구나. 기본적인 능력이 없는 마필이구나. 오피셈이라는 마필을 평가전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마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능력이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육봉화 조계산도 기생한 기수가 박으른 기수라고 한다면 김영진 기수와는 딴판이죠. 한 박자는 더 끄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을 가고 고마 수입이천 문세영이를 만나면서 잘 뛴 것이냐. 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 마필은 데뷔했을 때부터 조금씩 가닥을 보여왔던 마필입니다. 자, 지난번에는 바닥에서 출입을 했지만 문세영 기수가 두 번을 기생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마필은 절대로 바닥에서 출입할 만한 마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마 수입이천을 중위권에 세워놓고 마필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3번 리트렌제스와 6번 조계산을 공략하면은 이번 경주는 어느 정도 깔끔하게 적중이 되지 않을까. 뭐 안쪽 게이트에 있는 2번 헤라의 여신, 뭐 좀 늦죠, 이 마필은. 3번 청계로키는 골마겸의 호위 중에서 아직까지는 완벽하다고 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3경주는 9번을 중심에 세워놓고 4번과 6번을 일단 우선적으로 공략을 하자. 설마 오피세미는 현장에서 한번 얼마나 더 좋아져서 배당판에 바람이 부는지 전 배당판만 한번 열심히 한번 봐보려고요. 서울경마제 4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국내 한 6등급 경주고요. 한대관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아직도 모르나? 나는 모든 경주가 메인 승부처야. 내가 메인 승부처 아닌 게 있어요. 제가 오늘 5개의 경주를 선정을 했는데 5개 경주가 전부 다 메인 승부처입니다. 뭐 어떤 사람 이런 거 갖고 욕하는데 자신 있는데 뭐 그렇잖아. 뭐 어느 경주가 A급이고 어느 경주가 정말 자신 있나 딱 한 경주만 얘기해라. 그런 거 없어요. 5개 경주가 다 자신 있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12마리의 마피들이 출전했고요. 제가 지난주부터는 충막감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성과가 좋죠. 예, 제가 말했던 충막은 거의 다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것도 한 적중이 안 나오고 짜증나네. 현장에서 마법을 바꿔서 그래. 아이씨. 현장에 가면 전화 무지하게 와. 아, 전화 오는 것도 뭐 안 받을 수도 없고. 야, 내가 거기 현혹되지 말아야 되는데 물론 거기 맞는 것도 있습니다. 맞는 내용도 있는데 대부분 내 승부경주는 좀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아, 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또 제 귀가 또 얇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번 이제 4경주는 저는 3번만 더블 드래곤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 마필이 데뷔전 때 모습을 보면 모래를 맞으면 잘 안 뛰려고 해서 발주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차측을 가하면서 밀어줍니다. 그래서 약간 둔한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게 모래 반응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더 앞서는 공략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습니다. 느린 경주기 때문에 이 마필이 이번 경주에는 선행까지도 한번 주도해 볼 수 있는 편성이 아닐까. 또 거름도 나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3번만 더블 드래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인기 1위 마필입니다. 저는 저 역시 인기 1위 마필을 놓고 한 대가 메인 승부처럼 한번 붙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기 1위 마필을 놓고 때리니까는 여러분들이 야, 그러면 도대체 뭘 사야 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압축이잖아. 인기 1위 마 놓고 내가 배당을 여러 방 찍어서 먹을 수는 없잖아. 오로지 한 방 맞건 때리고 방어 맞건 가져가는 그런 경기를 한번 삼아봤고요. 의외의 변수의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은 아직까지 제가 승부 고지를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뭐 마방에서도 아직 승부를 할까 말까를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편성이 이러면 고민할 게 뭐가 있나? 해봐야지.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조금 더 현장에서 다부지게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3번 더블 드래곤은 여러분들 인정하시는 강력한 충마가 되겠습니다. 편성 자체를 보니까 딱 떨어졌어. 야, 이게 딱이야. 그런 마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4경주 한달에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 넘어가겠습니다. 경주에 1200 국내 한 6등급 경주고요. 8마리의 마피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출전 주수가 상당히 적죠. 그래서 이게 뭐 의미는 없는데 뭐 좀 우열이 좀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뭐 IM4U는 이건 출전 주기를 한 주 더 늘렸습니다. 원래는 지난주에 출전한 예정이었었는데 마방에선 마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출전 주기를 좀 늘렸고, 이게 데뷔할 당시에 보면 이게 자꾸 안쪽으로 기대죠. 그래서 이게 제어가 좀 안 됐던 마필인데 그래도 끝걸음은 있어. 끝걸음이 있어서 아예 무시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래간만에 뭐 3전 만에 정말 좋은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6분마 IM4U는 그래도 입상권의 한 자리는 충분히 지킬 수 있다. 뭐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안쪽 게이트에 있는 마필 중에서는 뭐 1분마 해피레이서 정정희 기수가 기사했는데, 자꾸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좀 처지는 맛은 있는데 한 발이 있어서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 3분마 라온셀마가 이게 주행권 때 모습을 보면 이게 자꾸 말이 놀랍니다. 아직 어려서 그렇다고 해요. 마방에서는 이시영 주교사가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아직 어리고 어린 티가 남아있는데, 뛰어주는 마필이긴 한데 이러한 것들이 실전에서까지 보여진다면 또 다시 졸전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요. 오마 달항아리는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거는 조금씩 더 뛰어올 것이다. 이게 안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맨날 바닥에 누워있으니까. 근데 얘는 바닥에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탄 거야. 자기 나름대로 추진력을 보였었기 때문에 오마 달항아리가 모처럼 한 발을 쓸 수 있는 편성을 만났고요. 7번은 자진아리가 문제죠. 이게 문세영 기수가 기생을 했는데, 이 자진아리가 맨 처음에 주행검사의 모습을 보면 이런 똥말이 없습니다. 정말 이거는 말이 때려도 안 나가고 밀어도 안 나가고 앞에만 붙으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데뷔전에서는 쓰레기 같은 배당으로 안 팔렸죠. 근데 이 마필이 갑자기 게이트가 열리면서 선행을 나가려고 하니까 그 다음 경주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해서 상당한 인기를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필은 선행이 아닌 추입으로 발주가 안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선행을 노리고 나왔지만 외곽에서 계속 밀렸었죠. 그날 경주가. 그리고 나서 추입을 하면서도 끝걸음을 남겼었고, 자, 그리고 나서 이 마필은 고난의 시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골편 제거 수술을 하면서 이 마필은 휴양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른 마필들은 골편 제거 수술을 해도 보통 수루 처치라는 표현을 쓰는데, 수술 후에 이제 거기에 대한 처치라는 것을 수루 처치라는 표현을 합니다. 거의 한 3, 4개월에 거쳐서 수루 처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골편 제거 수술을 하고 나서도 이 마필은 썩 좋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어디까지 이거는 유추입니다. 유추지 이거는 뭐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혼자 한대건이 혼자 뭐 생각한 거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뭐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제가 좀 건방지고 뭐 다 아는 것이 얘기하지만 저도 틀리는 거 많아요. 예, 저도 상당히 뭐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골편 제거 수술을 하고 수루 처치만 3, 4개월을 받았다는 건 이 마필이 골편 제거 수술을 하고 나서도 썩 좋지 않은 것이 아니었었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주행 검사에서도 약간 고기가 높은 모습으로 뭐 장기 유양 맡으면서도 나름대로 거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 편성이 워낙에 야채들의 편성이니까 지금 뭐 자진아리조차도 이번 경주에 상당한 인기를 모으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자, 문세영이가 기승했어. 단독산의 예견시대 볼 수 있습니다. 경주에서 1200이야. 그런데 맹실하지는 말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러한 나피들 좀 아팠다가 나왔는데 편성이 허접해졌어. 물론 팔리지. 근데 누가 자신할 수 있냐고 이거를. 그렇잖아. 내가 이 경주에 자진아리를 막거나 모든 걸 다 걸겠다라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살짝 좀 말려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도전은 가능하기 때문에 편성상으로. 그래서 6번을 중심에 놓고 5번이냐 7번이냐 아니면 1번이냐 뭐 이런 생각인데, 저는 5번 쪽에 좀 더 포인트를 주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5경주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가 1200, 국산마 5등급의 경주를 할 수 있겠습니다. 13마리의 마필들이 출전을 했는데 상당한 혼전 가능성이 높은 경주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는 마필이 어떤 마필인가라고 찾아보니까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경주는 워낙에 혼전이고 이건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일단 현장까지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막 클리너 볼트가 계속 꾸역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이번 경주가요, 자세히 살펴보면 선행은 나서지만은 지구력이 부족한 그러한 전형적인 편성이에요. 그래서 올라올 수 있는 이 뭐 클리너 볼트 같은 마필이 조금 더 선전할 수 있을 것 같고, 3번 우승동행은 못 띄워주고 있긴 하지만은 예전에 보면은 선행권을 가져가면서 근근한 근성을 보였던 마필이고, 또 유충한 기수가 기승했기 때문에 편성상으로 한번 봐주고 싶은 마필 할 수 있겠습니다. 6번 로얄시티
선두력은 좋죠. 이 태종이 형도 그렇게 얘기해. 태종이 형도 뭐 선두력은 좋은데 끝거림이 없어. 근데 얘가 어떻게 뛰었는지 지금까지 로얄시티는 계속적으로 선행을 주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선행을 주도하려고 하니까 쿼트리가 만나고 선행을 주도하려고 하니까 파차이 만나고 그러니까 계속 선행을 자기가 원하는데도 못 나간 거야. 물론 이번 경주에서는 선행 마필이 있습니다. 온마 스트롱 위너라든가 15번 맥켄지걸, 보라전이 좀 빠르긴 하지만 저는 박태준 기수의 기승수를 한다면 6번 로얄시티가 모처럼 만에 단독 선행이라는 기회를 맞이했다. 6번 로얄시티는 배트권에 한번 중시권에 세워서 공략을 해본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9번 보라죠. 매번 가서 깨지는 마필이 있죠. 선행권에 가담을 했다가 끝걸음이 없어서 잘해서 입상을 한 거지 이 마필이 뭐 잘 뛰어서 입상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해서 입상이지 잘 뛰어서 입상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마필이죠. 15번 맥켄지걸도 휴양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던 마필입니다. 휴양 공백기 이후에 정상적인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데 순발력이 원래 좋았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이 의외로 선입권에 전격이 되는 마필이라서 좀 관심을 가지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번 황금별 늦죠. 너무 늦죠. 너무 늦어서 늦은데 그 늦은 거를 제어할 수 없는 김동철 기수를 기승시키면 왜야? 그냥 제끼리 하는 거야. 이거 뭐야? 정말 답답하다 이런 거 보면. 아니, 지난번처럼 문정균이가 아니면 다른 기수 기승시키면 되잖아. 문정균 기수가 새벽 줄 때 낙마 때문에 마필을 못하는데 기수가 없나? 왜 그러지? 이해가 안 되네. 그래서 이번 경주는 6번을 좀 중심에 세워놓고 뭐 2번 그리고 뭐 4번, 9번, 10번 이 네 마리의 마필 다 도전이 가능한데 현장까지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건 딱 부러지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경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한 혼전 가능성이 있고 6번도 입상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문에 여러분들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십시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 넘어가겠습니다. 11마리의 마필이 출전했는데 일단은 뭐 눈에 딱 띄는 마필이 2번만 인비 액티브가 되겠습니다. 뭐 인비 액티브가 지난번 때 역시나 인기가 실리고 기복을 보였는데 이게 정말 굉장히 편하게 전개를 가지고 가고 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컴퍼스나 더킨시퍼 이렇게 늦추입하는 마필들이 올라오는데 얘는 뭐 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적 전개에 가서 깨졌기 때문에 야 요거는 뭐 감량의 혜택에서 버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충막감으로는 조금은 더 불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3번만 태산천하는 좀 느리고 3번 로얄파가 느리죠. 6번 스위트 일루전도 이거는 상태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뭔가 좀 질병에 좀 놓여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앞에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7번 스타메이커 매경주 꾸준하죠. 이금주가 타고 그 정도 뛰었으면은 김혜선이가 타면 입상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혜선 기수가 기승하면서 플러스 1.5kg 늘었지만 편성 자체가 이금주보다는 김혜성이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필은 관심을 가고요. 8만 놀부시대를 한번 노려보고 싶어요. 이 마필이 38전 동안에 단 한 번의 우승의 기록이 있는데 지난번까지 또 정평수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평수 기수가 기승했던 마필은 일단 안 믿습니다. 그래서 문세영이의 기승수를 한다면 모든 마필이 그렇잖아요. 평수형이 계속 기승하다가 꼴값을 떨던 마필이 어느 날 찬호가 기승해서 우승해. 그리고 문세영이나 서승훈이가 기승해서 우승해. 저는 그게 우연은 아니라고 봐요. 예. 정평수 기수라는 사람이 제가 뭐 평가절하 하는 게 아니라 직선에서 밀어주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속 터지잖아요. 폐 이렇게 내밀고 이게 뭐야 이게. 평수형이 또 이거 볼라 화나겠다. 근데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설마 놀부시대는 기수가 바뀐 것이 정말 저의 호재가 아닌가. 놀부시대를 한번 노려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전에 팔렸던 10번만 오카방고는 자신의 능력을 선보였기 때문에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8번을 중심에 세워놓고 7번 스타메이커 그리고 2번만 인비액티브 지금의 마음으로는 7번 쪽에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후반부 경주에 승부 경주가 모여 있습니다. 자, 폭풍 같은 바람으로 3개의 경주를 연타수로 때리겠습니다. 미친 거지. 미친 거지. 요걸 얼마나 처먹으려고.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13개의 경주를 다 펼쳐놓고 보는데 내가 승부 경주를 잡으려고 하니까 몰려있는 거야.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상황이 나면 아주 개 같은 상황이 나는 거고 만약에 제가 승부 경주를 여기서 놓치면 아주 개차반이 되겠지. 여기는 한번 시원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래도 후회 없이 이번 경주 8경주, 9경주와 10경주를
몰아치는 승부로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스타트가 될 겁니다. 8경주. 경주가 단거리죠. 그리고 혼합 4군의 경주입니다.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고요. 일단 11번 쿨터치가 상당한 인기를 끌 겁니다. 이 경주에. 하지만 저는 11번 쿨터치를 충마로 놓고 공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이 마필이 1월 31일 날 경주에 로얄지블리와 댄싱 레이첼의 경주에서 약간은 어부지리격으로 고개를 치켜 세운 상태에서 3위권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번 경주, 야, 얘가 이 정도였어? 나는 솔직히 굉장히 등한시에 있었거든요. 올라올 수는 있겠지. 근데 얘가 이 정도였어 하면서 구름 위의 나비를 이겨내면서 이 마필은 우승을 차지합니다. 잘 뛰었느냐? 예, 잘 뛰었습니다. 정말 기대 이상으로 이 쿨터치라는 마필은 잘 뛴 경주입니다. 근데 떡하니 잘 뛰고 나니까 이 마필에게 부담량을 얼마나 줬죠? 57kg라는 부담량을 집어줬습니다. 자, 지난번 경주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마필은 53kg라는 중량을 집어줬고 이번에는 57kg의 최외곽 게이트로 밀렸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마필이 불안한 구석을 가지고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대건이가 이번 8경기에 승부를 하는데 11번 쿨터치가 충마가 아니라면 너 충마 오프라기로 했잖아. 뭘로 때릴 거야? 저는 오마 아르고 베스트를 축으로 놓고서 이번 경주 승부를 하겠습니다. 정말 깔끔한 예상 아닙니까? 축까지 공개를 하고 인기마도 불안하다는 얘기까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장사를 할 경우인데 너희들 장사를 할 경우인데 내가 한 대가 거 들을 필요 없겠네? 뭐 안 들으셔도 돼요. 예, 오마 아르고 베스트를 놓고 어떤 걸 때릴지 모르잖아. 내가 이번 경주 오마 아르고 베스트를 놓고서 예상 외의 마필을 때리겠다는 얘기야. 왜? 실마 쿨터치가 풀어질 수 있으니까. 배당은 기가 막히겠죠. 왜? 오마 아르고 베스트조차도 이번 경주의 인기 마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일요일 경마 택티컬 레이라고 무쇠를 놓고서 때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경주에 배당이 200배가 넘게 나왔죠. 네. 한 대건의 사이즈는 여러분들 그렇게 우습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본대로 느낀 대로 솔직히 말씀하다 보니까 결과가 좋게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제 8경주 한 대건 첫 번째 승부처인데 두 번째 승부처인데 오전장 이후에 막 지루하잖아. 중간에 경주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8경주부터는 융당 폭격이 시작됩니다. 자, 배당으로 승부하는 경주 8경주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 넘어가겠습니다. 14마리의 마필들이 출전을 했고요. 이번 경주도 이어지는 승부처입니다. 굉장히 좀 어지럽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지러운데 저는 축은 있다가 봅니다. 10번마 썬버스터라는 마필이 이번 경주에 당연히 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립니다. 이 썬버스터가 계속적으로 뛰어온 경주를 보면 비테바다, 카리스마 퀸 뭐 이런 나피들을 선의권에서 여실히 제껴주면서 걸음을 보여왔습니다. 자, 못 뛰었네 잘 뛰었네를 상하기 전에 얘는 스스로가 경주를 풀어나가는데 너무나도 쉽게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피들은 향후의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배당판의 인기 1위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겠죠. 인기 1위가 된다 하더라도 저는 10번마 썬버스트를 놓고서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저배당이지만 먹으면 배가 터지는, 먹으면 짭짤하게 배가 터지는 그러한 마피들을 노리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번마 썬버스트를 놓고서 뭐 한 4마리 정도 공략을 할 수 있는데요. 1번마 필승 예찬이라는 마필과 그리고 8번마 에코블로 그리고 뭐 6번마 보성제이 그리고 12번마 캡틴 로드 요 4마리 안에서 뭐 다 팔리는 마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 4마리 안에서 때리는 막건 오로지 한방 막건으로 싹 집어넣는 막건으로 여러분들한테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는 한대건의 이어지는 2연타 승부경주 9경주 많은 응원 그리고 관심 060-706에 9999 많이들 눌러주십시오. 자, 10경주 넘어가겠습니다. 자, 8경주 9경주를 다 먹었어. 그럼 10경주에 그 딴 금액에 50%를 집어넣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승부처가 남아있거든 내가. 그러니까 이번 10경주 그러한 우사마무리 마무리가 아니라 가진 돈을 더 불릴 수 있는 경주가 아닐까 해서 한번 잡아봤고요. 전형적인 똥말들 경주죠. 전형적인 똥말들 경주고 이번 경주는 지난번 경주 때 한대건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마필이 한 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자, 8번 서스트롱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지난번 1번 게이트에서 좋아! 느릴 수 있어.
발주는 느리지 않았는데 밀었는데 안 나가서 느릴 수 있다니까. 그러고 나선 최후위권에 자빠져 있습니다. 박현우 기수가. 제가 이 경주가 승부 경주였었죠. 그리고 나서 이 마필은 시종일관 후미권에서 한번 치고 나올 생각을 안 하고 바닥에서 추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 현우가 이걸 몰랐을까? 아무도 모르지. 말이 안 뛰었으니까 그랬겠지. 기수가 무슨 잘못이 있어? 그죠? 그런데 선스트롱이라는 마필이 이전의 경주를 보면 선위권에 충분히 가담이 되는 마필이죠. 중간에 끌고 나오기도 하죠. 왜 그런 판단을 하지 못했을까? 정말 탓당합니다. 이런 거 보면. 그러고 나서 경마 팬들 개쓰레기로 만들어. 왜? 아니 적중한 사람도 있겠지. 그랑블루에 천하대세, 나도 천하대세 바쳤어. 내가 못 맞췄다는 얘기 아니야. 승부경주로 가져갔는데 내가 그랑블루에 선스트롱이라는 대끼리 마컨에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천하대세 바쳤잖아요. 그런데 경주의 내용이 이게 뭐냐고. 내용이 사람 병신을 알아 지금? 이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하지만 자 이번에 8번 선스트롱은 문세영 기수가 계승을 했고 문세영 기수가 간다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식경주를 승부처로 삼았습니다. 자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번 경주에 저를 속상하게 했던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마필이 2마리가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한 마리는 8번 선스트롱이야. 한 마리가 남았죠. 그 한 마리에 제가 이번 경주에 승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당에 나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중배당이 나올 수 있는 마필들을 한 2마리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필들을 바치면서 이번 경주 연달아 승부하는 3안타 승부의 마무리 승부입니다. 아니 승부는 남아있어요. 한 경주 13경주. 하지만 연달아 승부의 마지막 승부처니까 여러분들 이번 경주 적중해서 같이 웃음을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8마 선스트롱을 놓고서 한 대건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뭐 어느 정도 압축이 되는 경주죠. 1번만 라크위 이건 지우십시오. 이거 뭐 팔린다 배당판에 팔리면 X야 X. 내가 하나 말하잖아. 박박 지우고 싶어. 그럼 지워. 1번만 라크위는 박박 지우는 마필로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럭키뮤직이 지난번에 대상경주 매니머니와 스마트타임 거의 입상권이 아까우실 정도로 이 마필의 끝걸음은 놀라웠었죠. 자 이번에는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고 마이너스 3kg 감량 무조건 왔죠. 무조건. 이런 마필은 무조건 왔습니다. 3번 럭키뮤직은 배트권에 충나고 3번 신규왕자도 정말 놀라운 상승들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죠. 지난번에 큰바다드 이번에 마친 이길 때도 여전히 마필의 걸음이 좋았던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출전 주기도 정상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 3번 4번 마건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뭐 대끼리 여건입니다. 배당판에. 근데 이 두 마필의 전력이 좀 앞서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뭐 9번마 시티레이서 그리고 10번마 원석발굴 이런 마필이 도전권인데 이 두 마필을 넘어서기는 좀 쉽지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이게 부담 중량이 올라간 57.5kg에 3번 신규왕자가 조금 불안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3번 4번은 기본적으로 사야 되는 막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자, 3번을 중심에 세워놓고 3번 신규왕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9번마 시티레이서 10번마 원석발굴 이런 마필들은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말씀을 드리면서 11경주는 큰 배당 안 나와. 자꾸 터지길 바래. 사가 빠지면 큰 배당인가? 모르겠다. 배당의 판단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큰 배당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번 12경주입니다. 자 결국은 이런 거죠. 오마 소통 시대의 상승세냐 아니면은 이마 타피 포인트의 버티기냐 뭐 그렇게 보이지만 저는 그렇게 간단하진 않다고 봐요. 이게 3파전으로 팔립니다. 2번마 타피 포인트와 5번마 소통 시대 그리고 8마 특명 이 세 마리의 마필들이 3파전으로 팔리는데 야 이번마 타피 포인트는 경주의 조건을 상당히 좋게 만났죠. 선출입이 자유로운 마필이기 때문에 경주의 조건을 좋게 만났는데 과연 이게 58kg라는 중량 3.5kg라는 늘어난 분giảm 중량을 이겨낼 수 있느냐 그게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늘어난 부담량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 보이고요. 뭐 소통시대는 이제 산지통합 경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끝걸음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안 될 것은 없다고 보는데 박병윤이잖아. 난 병윤이는 뭘 타도 불안해. 이게 3연짝을 지금 박병윤 기사가 내고 있는데 야 이게 이 마필도 이제 부담량이 한계에 달아났죠. 58kg. 그래서 왜 이렇게 불안할까 이게.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에 막권을 사라 그러면 막권은 좀 사기 싫은 경주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8마 특명도
이게 뭐 보여준 게 있다고 지난번에 인기로 팔려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해서 저 역시 추천을 했지만 역시나 뭐 선전을 했습니다. 역시나 부담량은 또 올라갔죠. 57.5kg. 그러니까 인기마로 팔리는 3마리의 마피들이 전부 다 부담량이 이제 한계치에 다다른 거예요. 야, 이거는 2등급 경주에 터지라고 고사를 지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3마필이 다 이게 동반이 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마필의 능력이 엇비슷한데 다 부담량이 올라갔어. 그래서 이게 뭐가 깽판을 칠까 찾아보니까 일단은 뭐 7번 에이스 임팩트가 선유권을 가담할 수 있는 감량의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13번만 아우건킹 제가 지속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는 마필이죠. 이 마필도 조금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요 경주는 제가 아직까지는 많이 알아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론 능력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2번, 5번, 8번을 3마리로 끝날 수 있지만 조금은 남겨놓고 현장에서 한번 내가 어떻게 똘똘마이로 때려 먹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한번 좀 고민해 보고 싶은 경주예요. 이거 상당히 위험한 경주입니다. 여러분들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경주입니다. 제가 10경주를 승부처로 가져가면서 돈을 땄으면 딴 돈의 50%를 투자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10경주를. 근데 이번 13경주 있잖아요. 자, 내가 풍족하게 따고 있어. 풍족하게. 그러면 80%를 투자하십시오. 그것도 배당이 짭짤합니다. 이번 경주는 배당이 상당히 좀 짭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투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연 돋보이는 오마 비트 레코드가 다시 한번 최범현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지난번 경주까지는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이번 경주는 최범현 기수. 내가 이거 물어보지를 못했어 사실. 그래서 왜 최범현이에요? 라고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비트 레코드라는 마필이 최근 2번의 경주의 모습을 보면 당연히 충막감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경주거리가 늘었죠. 이 천여 형태가 늘어나고 비트 레코드가 과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발굴의 순발력을 발휘하면서 선행을 주도할 수 있느냐 만만치가 않아요. 예, 선행은 굉장히 빠른 마필이 많습니다. 1번 와일드 미스터리, 3번 뭐 스마트조, 4번 불가항력도 능력은 딸리지만 불가항력이지만 선행 능력만큼은 나무랄 데가 없죠. 이게 모든 마필들이 압박을 할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비트 레코드가 물론 우승할 수 있습니다. 워낙에 좋은 마필이라고 이제 이시영 쪽에서는 항상 자신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조건상으로는 기술도 바뀌고 뭔가 찝찝해.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한번 승부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확률 게임에서 약간은 불안한 요소가 있는 인기마를 그 인기마보다 더 좋아진 마필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런데 요거는 내가 승부 의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당연히 공개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상당한 비인기권의 마필일 수 있습니다. 인기를 덜 끌 수 있는 마필이긴 하지만 저는 이 마필을 지난번에 인기 꼴찌할 때도 추천을 했습니다. 이 마필은 놀라운 거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또다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3경주 딴 돈의 80%를 투자하는 경주 13경주 여러분들한테 좋은 선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돌아가시는 길에도 항상 기쁠 수 있게 좋은 선물이 될 수 있게 한대원이 열심히 알아보고 또 열심히 현장의 컨디션 점검해서 최종 마법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4월 4일 토요일 경마의 모든 영상을 마쳤습니다. 한대원의 승부처 먼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경주와 8경주, 9경주, 10경주, 13경주, 4, 8, 9, 10, 13 제주경마는 1경주, 5경주 승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대원의 토요일 경마 많은 응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요일 경마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